자, 일단은 오늘 이제 정리해줄 부분들은 다 얘기를 했고, 자, 이제 좀 공부를 좀 해보자. 자, 책은 106페이지 피시고요. 책만 펴놓고, 선생님 어디 좀 찾아봐 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앞에만 잘 보고 얘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단원이 전체적인 제목이 입체도형인데, 요반에 넘어오기 전에 공부했던 게 평면도형이라고 해서, 우리 뭐 배웠죠? 다각형하고 원과 부채꼴을 했었죠? 그래서 평면도형을 쉽게 얘기하면, 2차원적인 도형인 거야. 다시 말하면 넓이의 성질을 갖고 있는 도형에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건데, 입체도형은 부피가 존재하는 3차원적인 도형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두 가지 파트, 자, 책에는 세 가지 파트, 다면체, 회전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분류는 다면체 따로, 회전체 따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피 계산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다면체만 좀 얘기를 할 건데, 책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다 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 얘기했지? 유튜브 채널에 선생님이 올린 영상 중에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이 오늘 하는 내용 영상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900회? 뭐 사실 다른 유튜버들 영상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지. 그렇긴 한데 난 유명하지 않잖아. 이제 204명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인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조촐하지만 어쨌든 영상의 조회수가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뭔가 얘기해 주는 게 있어. 책에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니까 아까 말한 대로 노트 필기는 집에서 열심히 잘 해오시고 일단 열심히 잘 보이게 해야죠.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다면체랑 회전체의 구분을 일단 회전체를 얘기하면서 할 건데 다면체는 일단 자, 천천히 할게. 둘러싸여 있는 면이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와. 자, 둘러싸여 있는데 정확하게 입체도형을 우리가 다면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선생님이 글씨가 좀 큰 편이죠. 지영쌤하고 비교하면 좀 크지 않니? 아니에요, 비슷해요. 네, 일부러 크게 쓰는 것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상 보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와이파이 킨 다음에 핸드폰으로 많이 볼 거예요. 근데 핸드폰은 화면이 작잖아. 그러니까 글씨를 조그맣게 쓰면 글씨가 좀 잘 안 보일까봐 일부러 좀 크게 쓰는 거야. 알았죠? 근데 제일 좋은 건 핸드폰을 보지 말고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이런 걸로 보세요. 알았지? 그리고 참고로 컴퓨터로 보는 사람은 아마 렉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지금 찍는 게 4K 화질로 찍고 있는 거라서 렉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화질 설정하는 거 알죠? 네. 여기 오른쪽 아래 톱니바퀴 모양 누르면 화질 설정하는 거 있잖아. 네. 거기 눌러서 아마 써있는 게 1080. FHD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 위에가 1000 얼마였더라? 1810. 1080. 이게 3K고 4K가 또 따로 있어. 근데 아마 니네 1800. 선생님 거 틀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거 걸리면 이거 누르면 렉 걸리니까 화질을 좀 내리세요. 알았죠? 얘 또는 얘로 내려서 봐. 노트북으로 보는 사람들, 태블릿으로 보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컴퓨터로 보는 사람들은 화질을 좀 내려야 돼. 렉 걸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증상이에요. 그리고 다른 반 애들을 보니까 컴퓨터로 하면 또 부모님이 게임한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TV로 보더라고. 스마트 TV 있잖아. 스마트 TV로 유튜브 틀어가지고 영상 볼 수 있다고 그러던데. 네, 그래서 그걸로 보는 애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TV에 선생님이 나오는 거야. 거기에 찬조 출연하는 게 니네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 TV.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보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 자, 어쨌든 보는 건 관계 없고요. 어떻게든 성실하게 잘 써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뭐로 둘러싸여 있다? 다각형의 모양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우리가 다면체라고 부른다라고 써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다면체는 둘러싸여 있는 면이 다각형이라 그랬지? 야, 그럼 다각형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곧게 뻗은 모서리, 선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 맞죠? 그리고 그 녀석은 2차원적인 도형이다 보니까 원과 부채꼴에서 부채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에 해당하는 거 곡선이지, 휘어져 있지. 그런데 다각형은 휘어져 있는 모서리가 전혀 선분이 없단 말이야.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거를 우리가 다면체라고 하고요. 자, 명칭 하나를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대충 내가 아무거나 입체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다면체를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 다각형에서 공부했을 때 용어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거 하나를 우리 변이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변과 변이 만남 지점을 우리 꼭지점이라고 네. 부르죠? 네. 자, 기억나죠? 네. 똑같아. 자,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 뭐 다면체도 똑같이
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렇게 생긴 선분들이 있는데 변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모서리라고 보통 불러요. 이렇게 생긴 거를. 자, 모서리 농어 공부로만 하나 합시다. 그 다음에 변과 변이 만난 부분 꼭지점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도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난 요 부분을 우리가 똑같이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자, 용어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다각형의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앞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삼각형 구조니까 다각형인 거지. 예, 아니, 그렇습니다. 이 둘러싸인 부분 중에 이 부분 하나를 면. 앞으로는 면이라고 이제는 부를 거야. 근데 초등학교 때 비슷한 용어를 이미 우리 했어요. 네. 자, 왜 쌓기나무 같은 것도 6학년 때 했었고 이미 해봤기 때문에 되게 생소한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형이 있으면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름을 부르는 기준이 두 가지 기준이 있어. 자, 그럼 두 가지 기준이 뭐가 있냐면 면 둘러싸여 있는 면의 개수에 따라서 개수냐 개수냐 모르겠습니다. 자, 개수라고 합시다. 개수에 따라서 자, 얘 한번 볼까요? 면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세봅시다. 네. 빨간색 하나 있고요. 원, 투, 이렇게 쓰리. 두 개가 있고요. 요쪽에 세 개가 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생긴 거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총 4개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면이 4개면 4개의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 줄여서 사면체라고 해요. 오. 사는 면 4개, 면은 그 면이고 체는 입체 도형의 체입니다. 그래서 면의 개수에 따라서 사면체, 오면체, 육면체 이런 식으로 불려요. 자, 근데 우리 쓰는 거 하나 조심하자, 얘들아. 우리 너무 당연한 건데 니네 이런 실수하면 안 돼. 네. 니네 정삼각형이라고 쓸 때 답에다가요. 네. 이렇게 쓰냐? 아니죠. 숫자 안 쓰고 한글로 쓰죠. 네. 한글로 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쓴 사람 없잖아, 사실. 근데 없죠. 이거 쓰다 보면 사면체를 이렇게 쓰는 애들이 갖고 있어. 그러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알겠지? 된다고 선생님이 한글로 그러셨어요. 꼭 써주셔야 돼요. 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하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면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고 입치 다면체 모양에 따라서 생겨먹은 모양에 따라서 자, 각 기둥 중. 그 다음에 각뿔 꿀. 그 다음에 각뿔대 맞아요. 자, 이렇게 세 종류를 주로 불러요. 자, 세 종류. 그러면 위에 거는 면의 개수에 따라서 부르는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모양에 따라서 명칭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혼동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 중에 각기둥하고 각뿔은 좀 쉬운 거라서 초딩 과정에서도 몇 번 했던 거긴 한데 자, 뿔대는 사실 좀 얘기할 게 있어. 자, 그래서 각뿔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뭔지 아니 근데? 네, 여기 이렇게 책에 나와 있긴 하죠. 자, 근데 보시면 각뿔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각뿔이에요. 내가 각뿔 다음에 각뿔대를 써준 이유가 있어. 각불에서 각불 빼는. 자, 각뿔에서 밑면하고 평행하게 자르면 잘라내요. 그렇죠. 자, 평행하게 자르면 뭐가 생기냐면 일단 조각이 나겠지? 그럼 그 중에 잘라져서 생긴 부분을 우리가 단면이라고 부르는데 그 단면에 생기는 단면에 정확하게 위에 부분이 아니라 아랫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각불대는 지금 여기다가 써준 각불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자, 그럼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저 녀석을 하나 다시 그릴게.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자, 얘는 일단 뿔은 모든 도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위가 뾰족해. 손으로 대면 아파. 근데 이런 상태에서 밑면이 내가 여기다 밑면과 평행하면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밑면은 쉽게 이해하면 아래에 있는 바닥에 붙어있는 깔려있는 이 부분을 밑면이라고 불러. 물론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는 있는데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럼 이 녀석 기준으로 평행이 뭔 얘기인지는 알죠? 기본 도형에서 우리 했었죠. 평행이 무슨 뜻이지? 만나지 않는 거지? 쪽방을 나올 때. 자, 그래서 평행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잘랐어요. 그럼 두 조각으로 나눠지겠지? 그럼 이렇게 잘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면이 생기겠죠? 파란색으로. 그럼 그 중에 단면의 아랫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각불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때 부르는 게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걸 내가 아까 밑면이라고 부른다 했잖아.
근데 밑면이 아래에 있는 것만 밑면이라고 하지 않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래에 있는 면과 이 파란색 단면이 사실은 평행하게 잘랐으니까 여기 있는 면과 위에 있는 파란 면이 사실 평행한 관계겠죠. 그렇게 아래에 있는 면과 평행한 면을 갖고 있는 이 부분도 똑같이 밑면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밑면은 하나가 아니네? 두 개네? 두 개. 각불되는 밑면이 두 개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만들어지고 뭐 참고 삼아 얘기하면 옆쪽에 있는 면은 그냥 옆면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해만 합시다. 이거는 자 오케이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구조는 이렇게 생겨먹었고 그럼 생각해보자. 얘는 모양을 봤을 때는 각불대라고 얘가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아까 명칭이 뭐라고 했냐면 모양에 따라서 각불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면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다 했잖아요. 그럼 면의 개수에 따라서 얘를 이름 한번 붙여볼까 우리? 면이 몇 개가 있을까? 를 생각을 하면은 밑면이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 옆면이 앞, 뒤, 좌우 옆면이 총 4개가 있지. 네. 그래서 면의 개수가 채. 6개니까 육면체라고 할수 있어. 할 수가 있고요. 육각대. 다음에 뿔대인데 자 잘 들어야 돼. 아까 모양에 따라서 각뿔대라고 했잖아. 근데 볼 때. 뿔대는 맞는데 야, 잘 들어봐봐. 니네 이거 육각형이라고 그러지. 네 그렇죠. 그렇죠. 왜 육각형이라고 그래? 이렇게 육각이 공부했잖아. 6개. 각이 6개잖아. 그러니까 육각형이잖아. 그러면 육각 뿔대라고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여기 육각형이 어디 있어? 없지. 그럼 뭐 갖고 무슨 이름을 붙여주냐면 육면 볼 때. 밑면의 모양 갖고 이름을 붙여줘. 사각대. 오케이 정확하지. 그래 밑면이 사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사각뿔대라고 불러. 자 알겠니 무슨 말하는지? 네, 자 알겠- 모양 기준을 하되 이름을 어떻게 붙여준다? 밑면의 모양 갖다가 이름을 붙여준다. 그래서 문제마다 다르게 나와 얘들아. 면의 개수 기준으로 면체라고 문제에서 얘기할 때도 있고 도형 자체의 모양 보고 뿔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얘라고 나오든 니네 머릿속에 이 그림이 나중에는 그려져야 돼요. 알겠죠? 부르는 명칭에 대한 이해를 좀 합시다.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 앞에 있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정리할 게 하나가 있어. 잘 봐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 줄 때마다 항상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아까 니네 하면 안 되는 실수 중에 여기 아까 동그라미 4번이었나 5번이었나 모르겠는데 공식 외워가지고 적용하는 연습만 하고 그냥 팍 넘어간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사실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죠. 무슨 얘기냐면 수학은 여러분 일단은 공식을 외워서 공부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건데요. 의외로 애들이 놓치고 있는 게 수학을 너 개념 노트 할 때 필기하지 말고는 알았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애들이 많이 해. 왜? 공식을 외워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틀려요. 수학은 이해하고 외우기 외우는데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대부분의 공식들은 학원 선생님도 기존에 했던 선생님도 그냥 공식 이거니까 외워 하고 넘어간 경우는 거의 없을 거야. 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지를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다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안 좋은 습관은 그냥 그 공식만 탁 머릿속에 기억해. 근데 나중에 야 왜 이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자 니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이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었죠. 공식 외웠으니까. 근데 왜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니?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몰라요.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기억나? 아니요. 딱 하나의 대답만 나오면 되는 건데. 잘 모르겠어. 아 원에서 원의 일부분이었어. 원의 일부분이죠. 그쵸?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인데 이런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 자체를 사실 니네들이 그냥 몰라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외운단 말이야. 정확히 나중에 찾아봐. 이 공식이 만들어진 건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원에서 자 부채꼴에서 정비례 관련된 거 공부한 것 중에 호의 길이와 다시. 중심각은 정비례하다라고 한 거 기억나? 네. 중심각의 크기 정비례하다 공부한 거 기억나냐? 그리고 호의 길이 말고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랑 정비례하다라는 거 공부했었죠. 네. 그럼 정비례라는 얘기는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었어. 그럼 비례식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호의 길이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이 관계식이 그냥 만들어졌단 말이야. 잘 볼래? 중요한 거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호의 길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중심각의 크기랑 정비례하다 했죠?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봐봐.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라고 하면 얘네가 공부한 게 부채꼴이 자 원은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인 원이다라고 얘기해도 되지. 네. 맞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일 때 호의 길이는 그냥 원의 둘레가 되겠죠. 근데 원의 둘레 공식은 2파이r이잖아. 이거 다 알아야 돼 얘들아 사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일 때 그때 호의 길이는 얼마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비례식이 이런 거잖아. 비례식이 중심각의 관계와 호의 길이 관계가 정비례 관계라면 여기 써놨잖아.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비례식을 딱 세우면 자 얘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하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L은 자 한번 써줄까? 360도 곱하기 L 했던 게 x 곱하기 2파이r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60도를 무변으로 맞구나. 이 360도를 무변으로 넘기면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라고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근데 이 식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 호의 길이와 중심각이 정비례해 라는 게 숨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정비례하다는 거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를 개념은 알고 있잖아. 정비례 얘기하는 거 알잖아. 아는데 그 내용 따로 공식 따로 공부한다고 니네가. 근데 그게 잘못된 거야. 니네 분명히 공부할 때 같이 연결지어서 공부했어. 넓이도 똑같아. 근데 따로따로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공식 따로 외우니까 공부가 효율적으로 안 되는 거야.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했던 거 기억나니? 비례 있었던 거? 자 이런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다가 공식 써줄 건데 책에 어디냐면 107페이지에 있는 표 보세요. 자 그거를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외워 라고 얘기 안 할 거야. 표 그려서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써있는 게 각 기둥하고 다 써있죠? 자 써있는 거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각기둥이 있고 각뿔이 있고 자 각뿔대가 있어요. 자 그럼 명칭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부른다라고 얘기했지. 똑같아. 거기 그림 보세요. 자 거기 있는 그림은 안 그릴게. 자 첫 번째 그려져 있는 요 그림 보시면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죠. 근데 기둥 종류라고 써있지. 그런 녀석은 삼각기둥이라고 부르는 거야.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기둥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오케이. 그 다음에 각뿔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똑같아. 처음 그려져 있는 삼각뿔 밑면의 모양 보니까 삼각형 구조죠.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서 위에가 뾰족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 삼각뿔이라고 불러. 자 사각뿔은 밑면이 사각형으로만 바뀌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아까 여기 뿔대 그리면서 위에 지우기 직전에 그린 여기 뾰족한 녀석 있지?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사각뿔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자 할 수 있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뿔대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니네가 이제 외워야 되는 게 자 밑면의 모양은 똑같아요. N각형이라고 써있죠. 자 N각기둥이면 N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사각기둥이면 밑면 사각형이라는 얘기야. 삼각뿔이면 밑면의 모양 삼각형이라는 얘기야. 뭐 이거는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밑면의 개수인데 선생님이 밑면의 개수 밑면이요 바닥에 깔려 있는 거면 밑면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N각기둥 같은 경우는 자 뿔대 먼저 얘기할까? 아까 우리 뿔대 같은 경우 아래 밑면이 여기도 있지만 파란색도 밑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럼 하나가 아니라 몇 개다? 두 개다. 그래서 밑면의 개수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얘들아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웃고 떠들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설명을 좀 할 때는 집중력 있게 얘기를 해줘야 돼 선생님도. 그럴 때 그걸 니네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 나 혼자 떠들지 않아. 니네 영상 잘 보면 얘네들이 항상 물어봐. 얘들아 이거 기억나니? 이거 어떻게 쓰는지 기억나니? 얘기 좀 한번 해볼래? 그런 게 있으면 기억이 나면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고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라도 한번 해봐봐. 알겠니?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수업에 참여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또 공부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그 내용을 내가 흡수를 하냐 못하냐로 되게 영역이 많이 돼.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를 조금씩만 하고 우리 한번 해보자. 알겠죠? 나 혼자 떠들지 않잖아. 밑면의 개수 몇 개야? 2개요. 얘기 좀 할 수 있잖아. 2개라는 거 아까 설명했잖아.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할 때 좀 참여를 조금씩이라도 좀 해봐. 알겠지? 자, 중요합니다. 그런 게 입이라도 좀 뻥긋해보란 말이야. 조용히라도. 다 보여 니네 뭐 하는지. 알겠지? 똑바로 앉자. 힘들죠? 장시간 있으니까. 자,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밑면의 개수가 뿔 같은 경우는 일로 와볼래요? 이거 자르기 전에 뿔 모양이라고 그랬잖아. 사각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르기 전이면 이 파란색 밑면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없죠. 자르기 전이니까. 그러면 얘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밑면이 얘 하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뿔은 한 개야. 한 개. 그 다음에 각 기둥은 뿔대랑 약간 유사한 게 뭐냐면 각 기둥 종류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큰 건물 같은 데 들어가면은 되게 넓은 로비 공간 같은 데 보면은 중간에 기둥 같은 거 막 이렇게 솟아있지. 근데 그게 대부분은 이제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원 모양으로 되어 있긴 한데 가끔 보면은 각진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 녀석들이 가끔 있거든. 그런 기둥들을 보면은 뿔대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휘어있지 않아. 올곧게 다 이렇게 솟아있단 말이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만들면 건물 무너져요.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곧게 힘을 잘 받기 위해서 바닥하고 대부분 이게 수직하게 기둥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기둥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자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돼. 니네들이 지나가다 보는 건물의 기둥들 있지? 그런 녀석과 모양이 비슷한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그림도 그려져 있잖아. 삼각기둥이나 사각기둥이나 일단 제일 바닥에 이 주황색처럼 깔린 면 하나 보이죠? 근데 그 녀석과 평행한 면이 위에 똑같은 게 또 있어. 자 그럼 공통점은 이거야. N각 기둥도 N각 뿔대도 밑면 포함해서 위에 있는 것까지 하나 포함해서 두 개야. 자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뿔대는요 여기 보시면요 주황색 밑면하고 파란색 밑면하고 크기가 어떨까? 다르지. 달라요. 위에 있는 게 더 작죠. 아래에 있는 게 더 크죠. 그래서 밑면이 두 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기본 내용 맨 마지막에 합동이라는 단어 공부했었잖아요. 기억납니까요? 네. 합동은 정확하게 뜻이 뭐였냐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도형을 합동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었어. 오케이? 그러면 얘와 얘는 사각형 모양이 뭐 비슷할 수 있겠지만 크기는 다르죠? 다시 말하면 포개면 포개질까요? 안 포개지나요? 그래서 저 두 미면은 평행은 하지만 합동은 아니에요. 합동이 아니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평행도 하고 합동이에요. 자, 이런 차이점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개수 말고 면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자, 말 그대로 면을 둘러싸야 하는 이 빨간색 부분 같은 것도 우리 면이라고 했잖아. 그럼 개수를 직접 세보자 얘들아. 그림을 책에 있는 그림 보면서 좀 이해해 봅시다. 면은 기본적으로요. 기둥 같은 경우는 밑면이 아래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두 개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옆면의 개수 세볼래? 잘 봐. 뿔대 이해하면 다 알 수 있어. 뿔대가 밑면이 얘는 사각형이야. 근데 얘는 옆면이 몇 개 있었어? 앞, 뒤, 좌우 4개가 있었지. 근데 그 4개가 무조건 뭐랑 똑같냐면 밑면의 모서리의 개수랑 똑같아. 왜? 모서리마다 옆면 하나씩 다 만들어져 있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밑면의 모서리, 변의 개수가 곧 옆면의 개수랑 똑같아. 자, 일로 와보세요. 그럼 얘는 자 N각 뿔대라고 했잖아. 밑면이 N각형이지. 그럼 모서리가 당연히 몇 개겠어? N개겠죠. 그럼 옆면도 N개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N개가 있는데 플러스 밑면이 위아래 합동은 아니라고 했지만 두 개가 존재하니까 반드시 뭐를 더해줘야 되냐면 2를 더해줘야 돼요. 자, 빨간색의 2를 이해하자 그러면 왜 2를 더했냐면 N은 옆면의 개수 플러스 2를 한 거는 아래 위에 있는 밑면 두 개 더. 자, 그럼 요거를 이해하면은 밑면의 개수 두 개인 것까지 같이 다 따라오는 거야. 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N각 기둥도 똑같아. 아까 이런 모양은 기둥이 역할을 못한다 했잖아. 건물 무너진다고. 근데 올곧게 뻗어 있으면 기둥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모양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 녀석도 밑면이 두 개였지. 근데 옆면의 개수도 똑같아. 밑면의 N각형이면 모서리의 개수가 곧 옆면의 개수랑 똑같아. 기둥 종류가 각볼 때나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도 옆면의 개수가 N개이고요. 밑면이 아까 두 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2를 반드시 더해줘야 돼. 왜 플러스 2를 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N각분은 아까 밑면이 한 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옆면이 몇 개냐면 밑면의 모서리 개수랑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얘는. 공통점이 뭐니 얘들아?
옆면의 개수는 무조건 밑면의 모서리 개수, 변의 개수랑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서 얘도 그냥 n개를 더해. 그럼 내가 여기다 쓴 n은 뭐의 개수다? 옆면이 아니라 옆면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밑면이 한 개니까 2를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더해. 알겠죠? 그냥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구구절절 외우면 안 돼, 얘들아. 왜 2를 더했는지 한 번은 생각하고 외우자. 왜 1을 더했는지 한 번은 좀 생각하고 외우자. 아시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구조 좀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 자, 얘도 뿔 때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들아. 모서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 변처럼 생긴 건 입체적에서 모서리라고 불러요. 그럼 일로 와보세요. 자, 이거 파란색 부분부터 뿔대인 거 우리 알고 있죠? 얘 사각뿔대라고 아까 얘기했죠? 잘 보세요. 밑면이 사각형이지? 그럼 사각형이니까 밑면에 해당하는 요 아래쪽에 주황색에 해당하는 모서리 4개죠. 근데 위에 있는 작은 밑면도 모서리 4개죠. 현재까지 4개, 4개였다. 근데 밑면과 아래에 있는 밑면을 연결해주는 여기 있는 모서리가 몇 개가 존재하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래에 있는 면의 꼭지점마다 모서리가 하나씩 뻗어나가고 있지. 근데 그게 몇 개야? 4개지. 자, 구조를 이해하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거나 위에 있는 거나 사각형의 구조니까 모서리가 4개씩이고 위로 뻗어나가는 모서리의 개수가 아래에 있는 사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랑 똑같아. 이유는 꼭지점마다 모서리 하나씩 툭툭툭 튀어나오고 있거든. 자, 그럼 몇 개 더했어요? 4개를 또 더했죠. 자, 따라서 아래도 4개, 위에도 4개, 옆에도 몇 개? 4개야. 그래서 4를 3번 더한 거야. 자, 근데 우리 곱하기 개념 알아요. 4를 3번 더하는 게 싫으니까 4 곱하기 3이라고 공부했잖아. 그래서 4 곱하기 3인데 똑같아. n각형이면 n각뿔대면 밑면이 n각형이니까 모서리가 몇 개다? n개인 거잖아. 자, 따라서 n을 몇 번 더하면 돼? 3번 더하면 돼. 그래. 그래서 n을 3번 더해가지고 앞으로는 뭐라고 공부하겠다? 3 곱하기 n이라고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야. 자, 알겠나요? 그러면 기둥도 똑같습니다. 자, 기둥 이번에 하나 이제 그려볼게요. 삼각기둥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겠다. 그러면 모서리 세볼까요? 몇 개 있나요? 얘는 삼각형이니까 몇 각기둥이라고 부르면 될까? 삼각기둥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럼 모서리가 아래에 있는 밑면에 3개 있죠? 위에 있는 밑면도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밑면에 있는 꼭지점에서 하나 3개 뻗어나가고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얘도 3개 있죠. 그럼 3을 몇 번 더했어요? 3번 더했지. 그런데 계산하는 과정이 얘랑 똑같네. 아까 내가 사각 뿔대 얘기할 때 밑면 4개, 밑면 4개, 옆에 4개라며. 그게 뭐랑 똑같아? 밑면에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 개수랑 똑같이. 네. 그래서 얘도 모서리 개수 계산하는 공식이 똑같은 숫자를 3번 더하면 돼. 근데 n각 기둥이면은 밑면이 n각형이니까 3이 뭘로 바뀌어? n개로 바뀌는 거야. n개로. 그래서 n을 3번 더하니까 얘도 3n이 공식이 만들어져. 자, 이해됐나요? 왜 3을 곱했는지만 이해합시다. 자, 그 다음에 n각뿔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뿔은 이거 자르기 전이지? 똑같다. 얘 사각뿔이죠, 여러분. 사각뿔인데 밑면에 모서리 몇 개 있나요? 4개 있는 거 이해됐나요? 근데 이번엔 위에는 밑면이 없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뻗어나가는 모서리가 각 꼭지점마다 하나씩 뻗어나간다는 게 또 똑같네요. 그럼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면 위에 밑면이 하나 없다 보니까 3 더하는 거 하나 없어진 거야. 아까 이렇게 n 더한 거 하나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밑면이 하나 사라졌으니까. 나머지는 구조가 똑같다고. 그래서 사각뿔인 경우에는 모서리가 아래 4개, 뻗어나가는 거 몇 개? 4개. 그래서 4를 이번에 몇 번 더해? 3번이 아니라 2번 더한다는 거야. 그래서 n을 2번 더하니까 2n이 되는 거예요.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꼭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얘도 뿔대부터 보자. 꼭지점이 뭔지는 알아. 그럼 보니까 사각뿔대라고 했어. 밑면에 꼭지점 4개가 있다. 근데 똑같은 개수가 위에도 4개가 있다. 더 없지 근데. 더 없어. 그래서 이번엔 4개를 2번 더하면 돼. 4 더하기 4야. 그러니까 n 더하기 n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2n이죠? 그래서 2n이야. 이게 구속절이라 글씨를 이번에 못 쓰겠다. 자, 그러면
기둥도 보자. 꼭지점 세볼게요. 아래쪽에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 이해됐나요? 위에도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3을 몇 번 더해? 2번 더한 거지? 그럼 얘랑 똑같은 거 알겠어요? n을 몇 번 더해? 2번 더해. 그래서 얘도 2n이 되는 거야. 얘 결과만 쓸게. 결과만 쓸게. 자, 그러면 뿔은 꼭지점이 몇 개일까? 자, 여기 뿔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밑면에 자, 사각뿔이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네, 더할 게 뭐밖에 없어?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지. 얘는 밑면의 꼭지점의 개수에다가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 하나만 더합니다.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인데 n 플러스 1이야. 자, 그래서 플러스 1을 하는 이유가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 하나 더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알겠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자, 얘들아. 되게 유사한 게 뭔지 알겠어요? 각기도 하고 각불대하고 밑면의 개수 똑같지? 면의 개수 공식 똑같지? 모서리의 개수도 똑같지? 꼭지점의 개수도 다 똑같아. 똑같죠? 똑같아. 뭐만 좀 달라? 얘는 밑면의 두 개가 합동이야. 얘는 합동은 아니야. 그 차이만 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n각불만 좀 별도로 외워주시면 되는 거란 말이야. 물론 빨간색 글씨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좀 이해하고 우리 학습을 꼭 하자. 자, 아시겠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우리? 아, 그리고 요 하나 얘기 안 했구나. 자, 일단 듣고만 넘겨도 돼요, 넘겨도 돼요. 자, 옆면의 모양 얘기를 안 했어요. 자, 일단 뿔 먼저 얘기할까요, 이번엔? 뿔은 자르기 전이니까 이렇게 생긴 게 옆면이거든? 무슨 모형이지, 이거? 삼각형이죠? 그럼 얘 삼각형이에요. 뿔은 무조건 삼각형이에요. 자, 기둥 내가 아까 지워버렸어. 다시 그리지 뭐. 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기둥은 옆면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야, 선생님이 아까 기둥은 비스듬하게 만들면 건물이 무너진다 했잖아. 네. 아까 내가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냐면 땅바닥이 있으면 정확하게 수직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는 사각형인데 여기가 각도가 다 90도인 무슨 사각형이 되냐면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자, 그래서 옆면의 모양이 각기둥은 직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뿔때는 항상 처음 공부할 때 얘들아 헷갈리면 뿔을 항상 먼저 생각하면 편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땠어요? 사각뿔을 밑면하고 평행하게 절단했더니 아랫부분만 우리가 뿔때라고 부를게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옆면이 원래 삼각형이었는데 얘를 옆면만 톡 떼서 바라보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일 거 아니야. 근데 걔를 밑면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잘랐단 말이야. 그럼 잘라서 이거 사라진 거지. 이렇게. 그럼 사라지고 남은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다리. 그렇죠. 사다리꼴인데 그게 옆면. 누구의 옆면? 뿔대의 옆면. 그래서 뿔대의 옆면은 다 사다리꼴이에요. 자, 이것도 똑같아. 왜 사다리꼴이 만들어지는지 삼각뿔에서 이거 삼각형이 아니라 N각형. 아, 삼각형 맞죠? 삼각형에서 도려냈기 때문에 사다리꼴이 만들어진다는 걸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알겠습니까? 네. 넘어갑시다, 공식대로.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정다면체라고 나와 있죠?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표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요.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자, 똑같아. 거기 있는 숫자들도 다 의미가 있어. 근데 이 책에는 안 써 있어. 그거로 좀 얘기를 해줄게. 잘 보자. 자, 일단 정다면체가 뭔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얘들아. 뭐가 왔어? 아, 문자 와서 그럴 거야. 괜찮아. 그 뭐냐면 수학 공부할 때 얘들아, 여러분들이 공식이라고 해서 암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호의 길이 잠깐 얘기했었지? 호의 길이 공식 같은 경우도 그냥 결과만 외우지 않고 내가 아까 계산하는 과정을 비례식을 써서 우리 식 써서 공부했었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공식들이 사실은 뭐라고 부르냐면 정리된 관계식이라고 해서 그냥 정리라고 불러. 근데 외워야 되는 게 사실 하나가 더 있어. 정의라는 것도 있어. 정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에는 법이라는 게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찔려서 죽이면 그 사람은 재판장에 가겠지.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겠지.
해가지고 법이 정해진 게 이 사람은 징역 10년을 통고합니다.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 이런 게 있잖아. 저 사람 완전 사이코다. 지나가는 무고한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형량을 10년밖에 안 주냐. 무기징역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 기사 본 적 있지 않냐. 대략적으로. 너무 잔인하게 죽였는데 무기징역 때려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10년밖에 안 주냐.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보통 그러면 관련 업체에서 있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이상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야. 물론 나중에 개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재판 선고받을 때 기준의 법으로서 딱 이거밖에 선고를 못 내리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뜻하는 거냐면 아무리 사회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은 태클을 걸 수 없어요. 물론 바꿔달라고 호소할 수 있지만 정해진 법 내에서는 그 법을 따라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태클 걸지 말고 이유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태클 걸지 말고 무조건 그 내용은 받아들여야 돼. 저 사람이 10년 선고 받아야 된다 라고 써있으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정의가 똑같아. 정의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필기해야 돼. 그렇지? 수학에서의 법이야. 자, 그럼 방금 선생님 법은 뭐라고 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이게 좀 재미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는 그냥 암기해야 돼. 그냥 외워야 돼. 그럼 생각? 잘 들어? 니네도 알고 있는 거다? 마름모를 뭐를 마름모라고 그러니? 마름모가 뭔지 알아요? 말주는 마름모, 사각형 중에서 마름모 있죠? 니네가 마름모를 어떤 걸 보고 마름모라고 공부했어? 초등학교 때 나오지 않아? 네. 그럼 딴 거 얘기해볼까? 평행사변형은 뭐를 평행사변형이라고 공부했죠? 배웠니? 네. 잘 모르겠어? 뭔지는 알겠지? 정확하게 뭐예요? 라고 대답 못하겠지? 그치? 마름모만 얘기하자 그러면. 마름모는 사각형인데 다 같아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마름모라고 불러. 보니까 기억나니? 그러면 초등학교 때 해요 안 해요? 이거? 하죠. 마름모 넓이 공식도 알아요? 네. 뭐예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죠. 네. 기억나니?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어. 마름모 얘기했어. 마름모야 뭐라고 뭐야?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라 그랬지. 그게 마름모를 부르는 법이야. 그럼 딴 사람이 이렇게 태클 걸 수 있어. 선생님 왜 하필이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를 마름모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유는 없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받아들여야 돼. 법이라서 그냥 암기해야 돼.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야. 그냥 이유 없이 암기해야 되는 거야. 니네가 그렇게 따지자고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했던 거야 사실은. 그러면 잘 들어. 마름모의 넓이를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라고 공부했죠. 이건 마름모에서 따라온 공식이야. 오케이? 그래서 정리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부한 공식들이야. 공식들. 그럼 공식 내지 정리는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그냥 암기는 전혀 없어. 다 과정에 대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한 게 다 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유 없이 암기했던 거, 표현 같은 것들 다 법이야. 정의. 그냥 외워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암기했던 대부분의 암기 공식들은 식 같은 거 있죠? 다 정리 내지는 공식이라고 불렀던 것들은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었던 그냥 공부하는 건 절대 없다. 이해한 다음에 암기해라.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한 거야. 이해하고 공부해야 돼. 얘들아. 수학은 항상. 알겠죠? 선생님이 평소에 많이 강조할 거야. 또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두 번은 좀 공부하자. 그리고 그 나중에 까먹어라. 상관없다. 얘네들은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니. 그러니까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대신에 처음 공부할 때 과정에 대한 학습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까먹어. 상관없어. 나중에 또 하면 돼. 자,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 정다면체의 정의를 일단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정다면체를 뭐를 부르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건 둘러싸여 있는 모든 면이 싹 다 합동이어야 돼. 그리고 심지어 우리 다각형 공부했을 때 정다각형 공부했나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다 정다각형이라고 불렀죠. 자, 그런 식으로 합동인 정다각형으로만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 근데 공부 대충 한 친구들은
얘만 생각하고 넘어가. 개념 문제로 많이 나와. 이것만 언급하면 틀려. 하나가 더 있어. 뭐가 더 있냐면 자,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다 똑같아야 돼요. 노란색으로 쓴 두 조건을 다 충족해야지만 정다면체라고 불러. 거기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자, 그러면 저것들에 대한 거를 생각하면서 정다면체를 좀 얘기할 건데, 잘 봐라. 표를 좀 해줄 건데요. 거기 몇 가지라고 그림 그려져 있어요? 5가지라고 그림 그려져 있죠? 네. 5개밖에 없어. 근데 사실 저 노란색 조건을 만족하는 입체도형은 사실은 되게 많아요. 저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목정다면체 막 이런 것도 있어. 근데 그런 건 중학교 때는 공부하지 않고 책에 있는 거 5개만 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럼 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2번이요. 야, 일단 용어부터 해석해볼래, 우리? 정사면체라고 써있지. 아까 내가 다면체를 부르는 명칭의 기준은 모양에 따라서 면의 개수에 따라서 2가지로 부른다고 했잖아. 그럼 거기 정사면체라고 써있는 건 면이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야. 사면체인데 면이 4개니까 사면체인데 그 중에 노란색 조건을 만족해서 정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거기 중간에 써있는 정팔면체는 면이 몇 개다? 8개. 근데 노란색 조건 만족하니까 정이라는 글자 붙인 거야. 자, 정 20면체는 면이 20개겠네. 근데 정이라는 글씨 붙어있는 건 이 노란색 조건 만족한 거야. 그래서 정다면체라고 정 20면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보시오. 공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림이 거기 그려져 있는 거 내가 대략적으로 좀 그려볼게. 내가 맨 처음에 면 모서리 얘기하면서 그렸던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생겼었죠? 자, 이게 사실은 정사면체를 그림을 그린 거고, 정육면체는 뭐라고 생각하면 좋겠니? 주사위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생긴 주사위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정팔면체부터는 좀 생소해. 자, 면 8개짜리라고 했지?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면이 총 8개짜리인 것처럼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 12면체는 무슨 모양을 생각하면 될까? 뭐 공처럼 생겼는데 좀 각진 공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근데 둘러싸여 있는 게 오각형이 둘러싸여 있어요. 정오각형이. 자, 이렇게 생긴 게 이런 식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 얘는 일부분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자, 그 다음에 정 20면체까지 5개가 있다. 자, 그래서 정 20면체가 보면 제일 복잡하게 생겼어. 자, 얘는 좀 그려보자. 자, 삼각형처럼 생긴 게 둘러싸여 있는데, 외곽 사실 그리기 제일 힘들어. 자, 대충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그럼 보시면 하나씩 따져보자. 자, 계속 합니다. 자, 여러분들 좀 보여주면서 하려고 요게 여러분들 학교 가면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라고 수행평가 시간에 아마 시킬 거야. 이게 작년에 니네 선배들이 학교에서 했던 건데, 이게 있다길래 선생님이 좀 니네 이제 걔 입장에서 후배들 수업할 때 써먹고 싶어서 뺏어왔어. 돈 주고. 돈 주고 뺏어와서 이제 니네들한테 최초로 쓰는 거야. 딴 선생님들 이거 아직 안 썼는데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자, 이게 이제 정사면체예요.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할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로 둘러싸여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정면에 있는 게 빨간색이 하나가 모서리겠지? 근데 이렇게 생긴 게 정삼각형인 거야. 정삼각형이 총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바닥에 있는 것까지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정사면체라고 부른 거고,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주사위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얘는 앞에 보이는 게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정육면체고, 정팔면체는 뭐 보석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 모서리가 길이가 다 똑같은 빨간색이 다 모서리인 거잖아.
삼각형,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총 몇 개 있냐면 자 여기 요 부분을 기준으로 바라보셨을 때 요 부분 기준으로 위에가 정삼각형이 하나 둘셋 네 개가 존재하는 거고 아랫부분에도 똑같이 하나 둘셋 네 개가 존재해서 전체 8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보면서 하니까 좀 낫지 않니 얘들아? 그 다음에 정 12면체는 자 노란색 하나가 모서리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이시는 게 이게 정오각형이에요. 자 그래서 정오각형이 총 12면체니까 12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공모양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정 20면체는 자 녹색 하나가 모서리입니다. 그럼 정면에서 보이는 게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겠지. 그래서 둘러싸여 있는 면이 정삼각형인데 다 세보면 20개네 20개. 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씩 뜯어 고쳐보자. 잘 보세요. 자 방금 말한 게 이제 면의 모양입니다. 자 아까 정사면체 정삼각형이라 그랬죠?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 정사각형이라 그랬죠? 정팔면체는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다 했어요. 정 12면체는 정오각형이고 정 20면체는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네. 자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면의 모양. 자 전체 5개밖에 없잖아. 둘러싸여 있는 면 중에 종류가 제일 많은 게 정삼각형이지. 정삼각형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네. 그럼 유일하게 정사각형인 게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유일하게 정오각형인 게 정 12면체만 정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구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모였다는 얘기를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자 앞에 우리 있는 요거 갖고 한번 얘기해볼까? 정사면체 보세요. 정사면체 이게 흰 게 꼭지점이 되겠네? 앞에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 입장에서 봤을 때 만나고 있는 면이 이렇게 생긴 면이 이 꼭지점에 다 있고요. 여기 있는 면도 요 앞에 다 있고 옆에 있는 면도 요 꼭지점에 다 있지. 그럼 한 꼭지점에 면이 하나, 둘, 세 개가 만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총 모인 면의 개수가 3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자 이 꼭지점 기준으로 볼까? 이 꼭지점에 닿아 있는 면이 뭐가 있나를 봤을 때 자 요거 요렇게 앞에 하나 있지. 여기도 하나 있지. 근데 여기도 하나 있지. 이렇게. 이게 총 몇 개야? 3개야. 그럼 얘도 3개야. 그 다음에 정팔면체. 사실 저 그림 보고도 판단이 가능한데 자 요거 갖고 얘기해보자. 자 위에 있는 꼭지점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닿아 있는 면이 하나, 둘, 셋, 넷. 총 4개지. 그럼 얘는 4개야. 그 다음에 정 12면체는 자 여기 있는 저 요 꼭지점 갖고 볼까요? 그러면 얘 기준으로 닿아 있는 게 하나 있고 2개 있고 여기 3개만 닿아 있지. 이렇게 3개만 이렇게 3개만 요 꼭지점에 닿아 있죠. 그러니까 얘도 3개야. 자 현재까지 3개, 3개, 4개, 3개네요. 근데 정 20면체 같은 경우는 자 요 꼭지점 기준으로 볼까요? 삼각형이 몇 개가 모였는지만 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유일하게 개수가 제일 많은 게 정 20면체가 5개로 제일 많아요. 자, 근데 생각해보자. 왜 6개는 될 수 없어요, 선생님? 7개는 될 수 없어요? 라고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건 안다. 우리 평면에 대한 공부했을 때 정다각형의 내각의 공식은 알고 있나요? 네. 한 내각의 크기 공식이 뭐였죠? 180 곱하기 n-2 한 다음에 n으로 나눴지. 기억나니? 네. 이게 한 내각의 공식이었는데 한 내각의 크기 공식이었는데 그러면 정삼각형은 한 내각 60도잖아. 정사각형은 90도고 정팔면체 정삼각형이니까 한 내각이 60도고 자 얘는 정오각형 한 내각 몇 도? 그렇죠. 108도입니다. 정 20면체는 삼각형이니까 60도죠. 그럼 생각 왜 개수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입체도형 다면체 설명했을 때 얘는 3차원적인 도형이야. 부피가 있는 3차원적인 도형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평면도형은 넓이는 있지만 부피는 없지 얘들아. 네. 그럼 부피가 존재하려면 말 그대로 공간감이 있어야 돼. 이렇게 부피감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만져질 수 있게끔. 넓이만 있는 건 부피가 없단 말이지.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 얘가 부피의 의미를 갖지 못하면 평면도형이 돼버리지 입체도형이 아니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 생각? 정삼각형이 3개가 모여있다 했죠? 이게 각도가 다 있단 말이야. 잘 봐라. 정삼각형 3개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이 아까 3개라고 했잖아. 그럼 이 꼭지점 기준으로 각도를 보시면 여기 60도, 여기 60도, 여기 60도지. 그럼 60도가 몇 개가 모인 거야? 3개가 모인 거야. 잘 봐. 60도가 3개가 모인 거라고 얘기했어. 그럼 몇 도죠? 180도죠? 정사각형은 한 내각이 90도니까 한 면에 네 3개가 모였대. 그럼 90도가 3개 모인 거야 이번에. 270. 그래서 270도죠. 바로 쓰자. 얘는 4개 모였대. 그럼 60도가 4개 모인 거야. 그럼 6, 4, 240도죠. 얘는 108도짜리가 3개 모인 거야. 3개. 자, 얼마야? 224도. 324. 324도. 야, 니네가 암산 못하면 어떡해? 어? 나도 못하는데 니네가 못하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정 20년째는 60도가 5개가 모였잖아. 300도지. 자, 각도를 왜 써줬냐면 잘 봐봐. 가정해보자 얘들아. 만약에요. 선생님, 정삼각형이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만약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이 5개가 아니라 6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모인 각도가 60도 곱하기 5가 아니라 60도 곱하기 6이 되겠지. 그럼 360도네? 그럼 생각해봐. 공간감이 없으면 입체도형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삼각형, 정삼각형이 6개가 돼버리면 자,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정삼각형 하나 모였고 2개 모였고 3개 모였고 4개 모였고 5개까지 모아가지고 이걸 탁 접어버리면 이 그림이 되는 거야. 요 부분 정도 만들어지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한 꼭지점에 5개가 모였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 정삼각형이 하나가 더 껴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거 다 몇 도예요? 360도죠. 360도는 정확하게 한 바퀴잖아. 한 바퀴. 자,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원이라고 생각하면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잖아, 얘들아. 그러면 원은 평면도형이지. 부피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얘가 각도가 360도가 딱 돼버리는 순간 얘 보시면 여기 옆에서 보면 이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잖아. 이게 이유가 뭐예요? 중심각 다 합친 게 300도였을 때는 오므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꺾인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부피감이 조성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입체도형이 만들어지는 건데 삼각형이 하나 딱 껴버리면 딱 360도 평평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절대로 안 만들어져. 전체적으로 다 평평해진 구조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부피감이 생기지가 못해요. 그 말은 입체도형의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해. 부피가 없으면 걔는 입체도형이 아닌 거야. 그래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만 해도 결론이야.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가 360도가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각의 크기의 합.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계산한 게 각 다 더한 거잖아. 맞죠? 이 크기의 합이 360도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위에 쓴 노란색 숫자들은 360도를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면 정다면체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냥 부피감이 조성이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 참고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360도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진 녀석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얘기해 보세요. 자, 면의 개수는 제목에다 써있죠. 4면체 4개, 6면체 6개, 8면체 8개 등등등 인 거 다 아니까 따로 안 쓸게 얘들아. 자,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모서리랑 꼭지점의 개수인데 이게 처음 공부할 때 거기 써있는 숫자를 그냥 외우거든? 근데 해석해줄게.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그냥 면의 개수 쓰자. 자, 4개고요 6개고요 8개고요 12개고요 20개잖아. 자, 그럼 뭐하라? 모서리의 개수를 세볼 건데 처음에 어떻게 공부하냐면 앞에 자료도 있겠다. 세보면 되지 않겠니? 자, 그럼 보시면 아까 제가 선 열고 봤어요, 선생님. 그래? 잘 보시면 빨간색이 모서리인 거잖아. 몇 개 있습니까? 직접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다. 그래서 6개야. 모서리. 자, 그 다음에 정
육면체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야. 세면 돼. 쉽네요, 선생님. 정팔면체 세보자. 여기 기준으로 위에 하나, 둘, 셋, 4개 있어. 아래에도 4개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4개 있어. 총 몇 개? 12개야. 그 다음에 정이시면체 세보자.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 선생님이 그림도 대충 그렸어. 얘 보고 세야 돼. 좀 불편하지 않겠니? 세다가 뭔가 빼먹을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매직으로 칠하면서 세면 되잖아요. 뭘로 많이 돼요. 근데 좀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하나 알려줄게. 앞에 우리가 노가다로 계산한 게 있죠? 이거를 식으로 계산해볼게. 근데 이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위에 힌트가 이미 다 있어. 자, 봐봐. 얘 정삼각형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 했어요? 네 개로 구성되어 있죠? 사면체니까. 이해됐니? 생각? 정삼각형은 모서리가 몇 개다? 변이 몇 개다? 3개지. 니네 이걸 조립한다고 생각해봐. 정삼각형 재료가 4개 필요한 거잖아. 정삼각형 4개를 적당히 풀칠을 해가지고 얘랑 이렇게 이거 붙여서 만들 거 아니야. 만디 무슨 말 하는지 모빌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기 직전에 재료들 정삼각형 4개에 모서리 변의 개수가 총 몇 개예요? 3개니까 전체가 12개죠. 지금 과정을만 이해하면 돼요. 12개인데 정사면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 모서리랑 요 모서리가 합체됐지. 합체돼서 정사면체 한 모서리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존에 있던 모서리 2개가 하나로 합체가 돼서 개수가 하나로 줄었어. 2개가 하나가 된 거야.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본드칠 하는 과정에서 2개의 모서리가 하나로 합체가 된 거야. 그럼 이런 과정이 다른 모서리는 안 일어나냐? 본드칠을 다 해서 붙여야지만 얘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체 모서리가 12개가 있었는데 각각 2개씩 짝지어서 하나로 합체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으로 줄어들어요. 2개가 하나 하나로 다 줄어들어가지고 뭐가 된다? 정사면체의 모서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느꼈다. 접근하는 만드는 과정에서 모서리가 2개씩 있던 게 하나로 다 줄어드니까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기존의 재료들의 모서리의 개수. 변이죠 원래는. 2개가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에 나누기 뭐를 하면 되는 거예요? 2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누면. 계산해보자. 아까 재료 몇 개, 재료에 있는 모서리 개수, 변의 개수가 몇 개였어요? 12개였습니다. 그럼 12를 2로 나눠봐. 6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추천. 정팔면체까지는 그림으로 보고 세. 물론 이 그림이 머릿속에 상상이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이시면체, 정십이면체는 선생님이 지금 계산해준 방법대로 계산을 해서 공부를 해. 그 다음에 외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중요해. 책이 안 나와. 알겠죠? 자, 뭐를 생각하면 된다? 원재료 갖다가 모빌을 만드는 과정상에서 본드칠을 하니까, 풀칠을 하니까 모서리가 어떻게 된다고? 2개가 하나로 줄어든다. 그래서 나누기를 해. 다 돼. 세볼래? 정육면체 재료 뭐 있죠? 정사각형 몇 개? 6개잖아. 그럼 정사각형 모서리 몇 개? 4개잖아. 그럼 기존의 변의 개수 4 곱하기 면이 6개니까 곱하기 6을 해야 되겠지. 이게 뭐예요? 기존의 변의 개수지. 그럼 그걸 마찬가지로 뭘로 나눠? 2로 나누면 돼. 그럼 10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 이해도 해볼게요. 얘는 정팔면체인데 정삼각형이 몇 개야? 8개잖아. 그럼 3 곱하기 8이냐 이번에? 이게 뭐다? 원래 재료의 모서리의 개수지. 그거를 마찬가지로 뭘로 나눠? 풀칠을 하다 보니까 다 2개가 하나로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24 나누기 2 하니까 얼마야? 10이 나오지. 자, 그럼 이제 느꼈어요. 그림 그리면서 일일이 셀 필요가 없어. 얘처럼 하면 돼. 자, 얘는 정오각형 몇 개예요? 12개잖아. 그러면 오각형 곱하기 12 하면 60개가 원래 모서리의 개수네. 얘도 본드칠을 하니까 몇 개가 된다? 나누기 2를 꼭 해야 된다. 30개야. 자, 이 계산 한번 하고 외우자. 표에 있는 것만 주구장창 외우지 마. 알았지? 정이시면체도 해보자. 정삼각형 몇 개예요? 20개죠. 그래서
3 곱하기 20 하니까 원재료의 변의 개수 60개야. 얘도 나누기 2 하면 돼. 몇 개? 얘도 그래서 모서리 30개. 자, 이거 꼭 해봐야 돼.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야. 선생님이 바라지 않는 모습. 그냥 순서대로 숫자 쭉쭉쭉 외우는 거야. 다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나 이거 안 외워요. 필요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이거 계산해서 니네들한테 대답해. 그게 중요한 거야. 의미 없이 외우면 안 돼. 다 왜 나누기 1을 했는지 꼭 기억합시다. 자, 꼭지점만 해보자. 꼭지점은 좀 달라. 그냥 모서리는 몽땅 다 나누기 2했지. 똑같은 건 있어. 기존의 변의 개수 따졌죠? 얘도 기존의 꼭지점의 개수를 계산해봐봐. 정사면체 얘기해볼게요. 꼭지점 몇 개 있습니까? 셋이니까 3 곱하기 4죠? 12죠? 그럼 기존의 꼭지점의 개수를 세세요. 여기 써줄게. 근데 뭘로 나누는지를 느껴보자. 일단 몇 개라고 해서 내내 입으로? 12개죠? 12개? 3 곱하기 4? 12 나누기 3. 근데 이번에 나누기 2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때문에 그래. 자, 잘 봐. 한 꼭지점에 면이 3개가 모였다는 얘기는 얘 없다고 생각해보죠. 얘랑 만나서 한 꼭지점에 모였어. 그러면 기존에 있던 꼭지점 3개가 한 꼭지점에 만난 거야.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정사면체 하나의 꼭지점이 된 거야. 그럼 이번엔 2개가 하나가 된 게 아니라 3개가 하나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누기 2가 아니라 3이야. 3. 자, 그러면 나누는 숫자가 2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면 돼?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위에 써놨잖아.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뭘로 나눈다?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로 나눠주면 돼. 자, 그럼 12를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 되죠? 나누기 3하면 됩니다. 그래서 4개입니다. 자, 세볼래? 꼭지점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개 있죠? 4개야. 세도 돼. 근데 계산도 해봐야 돼. 자, 알겠죠? 자, 그럼 정리면체 세보면 몇 개예요? 8개야. 답은 알아. 근데 식 써보자. 기존의 꼭지점의 개수를 뭘로 나눈다?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로 나눕니다. 그럼 꼭지점 정사각형 4개니까 6개니까 4 곱하기 6이지? 맞니? 네. 한 꼭지점에 몇 개 모였다고 생각했어? 3개니까 얘도 3으로 나누면 돼. 나누기 3하면 8이죠? 8개 나왔잖아. 정확하게 나오죠? 자, 세도 되고 식으로 계산해도 된다. 선생님의 추천은 계산해보세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정팔면체 정삼각형 8개니까 3 곱하기 8이 기존 개수네. 꼭지점의 개수네. 한 꼭지점에 몇 개 모였어요? 4개 모였죠? 나누기 4 하면 돼. 그럼 몇 개니? 6개. 꼭지점 세보자. 정팔면체 흰 게 꼭지점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지. 나왔어. 자, 그 다음 공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십이면체 정오각형 몇 개? 12개. 그럼 5 곱하기 12가 기존 재료의 꼭지점. 한 꼭지점에 몇 개 모였어요? 3개 모였으니까 3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20개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정삼각형 20개 있으니까 3 곱하기 20. 한 꼭지점에 몇 개 모였어? 5개 모였어? 얘는 5로 나눕니다. 12개. 그럼 12개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표에 있는 숫자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